이번 시간부터 챕터 3 추정 가설 검정 공부하겠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보이시죠? 하나는 추정, 또 하나는 가설 검정. 따라서 두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양이 많을 듯한데요. 그래도 같은 결 안에서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추정 파트에서는 좋은 추정량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질 네 가지를 이해하고 암기하게 되는데 그 네 가지는 불, 효, 일, 충입니다. 불, 불편성, 효, 효율성, 일, 일치성, 충, 충분성, 불, 효, 일, 충 지금부터 외우고 계세요. 두 번째, 모평균과 모비율에 대한 점 추정값을 구하고 표준 오차를 계산한다. 챕터 2에서 X바는 정규분포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P 햇은 정규분포 P와 n분의 P의 1-P를 따른다. 이 부분 공부하시면서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S2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n분의 P 1-P, 즉 S2 P 햇은 루트 n분의 루트 P와 1-P 공부하셨죠?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간 추정이나 가설 검정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신뢰 수준의 의미를 이해하고 모평균 모비율에 대하여 신뢰 수준에 맞는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됩니다. 신뢰 구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은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등으로 고등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있으십니다. 가설 검정으로 넘어갑니다. 유의 수준, 유의 확률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설 검정의 개념과 절차를 정확히 적용한다. 가설 검정은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세우고 유의 수준 하에 귀무 가설이 기각되는지 확인해 보는 추측 통계 파트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의 수준 알파라고 했죠. 유의 확률 P라고 하고 P밸류라고 부릅니다. 즉 P 값이 0.05인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인 H0를 기각할 수 있어. 이러한 순서를 잘 따르는 가설 검정을 경험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 종류의 가설 검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설 검정이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를 구별하고 검정력이라는 것까지도 공부하게 됩니다. 챕터 3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5가지 뽑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적 추정의 이해. 먼저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죠. 추정이란 동그라미 1번입니다.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을 기초로 하여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측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등을 추정한다. 오른쪽 빈 곳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궁금한 건 모평균 뮤이기도 하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비율 P 등등등 이들을 우리는 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뽑습니다. x1, x2, xn으로부터 x바, s제곱, p햇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x바가 얼마니까 뮤도 얼마일 거야. s제곱이 얼마이니까 시그마 제곱도 얼마일 거야. p햇이 얼마이니까 p도 얼마일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오른쪽에 x바, s제곱, p햇을 통계량이라고 이야기한다. 앞서도 얘기해 드렸죠.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니까 왼쪽에는 1번이 좀 더 쉽게 읽혀지실까요? 이와 같이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을 기초로 해서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측하는데 그 모수 중에서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등을 추정한다라는 거죠. 모수의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을 특별히 추정량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 x바를 썼나요? 그럼 x바는 뮤에 대해서 추정량,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기 위해서 s제곱을 썼으면 s제곱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 p햇은 p에 대한 추정량이 되는 거죠. 교수님, 그 말인즉 뮤를 추정할 때 추정량이 x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보통 x바는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하지만 산술 평균하고 비슷하게 기하 평균도 있고 조합 평균도 있고 또 평균을 만들어서 뮤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뮤가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x바도 뮤의 추정량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미 사회적 통념상 뮤를 추정하기 위해선 x바를 쓴다.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기 위해선 s제곱을 쓴다. p를 추정하기 위해선 ps 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바람직한 추정량 4가지를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4가지가 불효일충이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통계적 추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점추정과 구간추정.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미지의 모수를 하나의 수치로 추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점추정이고요. 미지의 모수를 포함한다고 추측되는 구간을 추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구간 추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x바가 160이야. 그러니까 뮤도 160이 되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점추정이라면 x바가 160이면 그 160을 기준으로 좌우에 이만큼 어딘가에 뮤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간 추정이다. 아래로 내려가서 점추정, 구간 추정 모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람직한 추정량의 선정 기준 4가지를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시험에는 좋은 추정량의 조건 4가지가 무엇입니까? 정도만 물어보거나 불편성 정도만 물어봅니다. 하지만 간혹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에 대해서도 다음 중 옳은 것은 할 때가 있어서 최소 불효일충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고 읽으면서 선별할 줄은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불편성인데요. 불편성은 편의가 없다란 뜻이에요. 즉 biased 되지 않았다. 그래서 unbiasedness예요. 그러면 교수님, bias가 무슨 뜻이죠? 편의가 있다. 편의. 이때 편의란 내가 x바를 선택했는데 그 x바가 뮤와 달라. 그 차이가 많아. 이런 게 편의예요. 지금 우리는 뮤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x바를 계산했는데 연구자는 내가 계산한 x바가 뮤였으면 하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뮤의 입장에서 너무 다른 x바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뮤와 x바 사이의 차이, 즉 뮤와 x바의 편차, 이를 우리는 바이어스 편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편의가 없다, 적다. 그런데 각각의 값이 작을 수는 없고요. 그 x바의 평균이 뮤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는 조금씩의 편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평균은 뮤여야 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불편성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모수에 대한 추정량 세타 햇의 평균이, 이 말은 세타 햇의 평균이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모수 세타가 되는, 즉 세타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추정량 세타 햇은 좋은 추정량이야. 그리고 이때 우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불편 추정량이라고 불러요. 동그라미 2번 불편성을 갖는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 이때 불편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추정량이에요. 편의가 없는 추정량.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 아닌 추정량을 편의 추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연습 문제 있으니까 잠시 불편 추정량, 편의 추정량 이렇게만 읽어 두시고요. 위로 올라오세요. 잠시요. 세타 햇이라는 건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식의 평균이 세타이면 세타 햇이 좋은 추정량, 불편 추정량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 x바가 있는데 이 x바의 평균이 뮤라는 거 앞서 공부하셨죠. 그럴 때 x바는 뮤의 불편 추정량이야. 또 분산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 n-1로 나누는데요. n-1로 나누는 표본 분산에 대해서 오른쪽에도 들어있지만 그 s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 n-로 나누어야 결국 그 전체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어서 불편성을 만족한다. 플러스를 읽어보셨는데요. 표본 분산이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인 이유가 그런 해석이고 이때 n-로 나눠야 되는 이유 역시도 불편 추정량을 만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왼쪽 4번입니다. 표본 분산 S제곱을 n-1분의 라고 하게 되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편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편의는
세타헷의 평균에서 세타를 뺀 차이입니다. 앞서 제가 세타헷에서 세타를 뺀 것이 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세타헷과 세타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바이어스가 아니면은 뭐예요? 이때는 그냥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제가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바이어스가 아니다. 얘는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차. 그 대신 x바의 평균과 뮤가 항상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 같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을 바이어스 편의라고 이야기한다.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수정해 드렸고요. 이렇게 추정량 세타 햇이 모수 세타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 편향이고요. 바이어스 편향이 0이다. 그러면 불편 추정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 문제 체크 풀어 봅시다. 추정량 4분의 x1 더하기 2x2 더하기 x3 이 추정량은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지만 2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x1 더하기 2x2 더하기 x3를 4로 나눌래 라는 추정량을 또 어떤 사람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2로 나눌래 라는 추정량을 선택한 거죠. 교수님, 보통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3으로 나누는 거 이게 x바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을 바꿔도 괜찮을까요? 아, 네.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모평균을 계산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x바로 선택하지만 시스템과 상황에 따라서 나는 x2를 2배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각각 1배 할래. 또는 나는 전체를 다 더해서 2로 나눌래. 선택하면서 그중에 가장 좋은 추정량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제 '추정량이라는 것이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추정량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추정량에 대해서도 평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추정량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2의 괄호 4분의 x1 더하기 2x2 더하기 x3를 보니까 4분의 1에 2x1 더하기 이렇게 상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 평균은 각각의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x1의 평균은 뮤고 x2의 평균 뮤, x3의 평균 뮤 따라서 마지막에 뮤가 되는 거죠. 그런데 2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평균은 2분의 1의 3뮤예요. 즉 2분의 3뮤죠. 즉 뮤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결과 4분의 이렇게 놓는 추정량이 불편 추정량이고 2분의 라고 선택한 추정량은 편의가 있는 편의 추정량이더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연구자는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한다? 불편 추정량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량을 직접 활용해서 불편성을 확인해 보니까 어렵지 않으셨죠?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유효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불편 추정량 중에서 모수에 근접한 추정량, 즉 자료의 흩어짐을 의미하는 분산이 적은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 된다라는 성질이에요. 다시 왼쪽에다 그래프를 하나 그려 볼게요. 제가 세타를 추정하고 싶은데 그래서 세타 햇을 정했는데 그 세타 햇 둘 다 평균이 세타인 거예요. 이쯤 되면은 불편 추정량인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세타 햇 1을 가지고 값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뮤를 기준으로 퍼져 있는데 세타 햇 2를 가지고 추정을 할 때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를 추정할 계획인 거거든요. 따라서 적게 퍼져 있는 이러한 분포인 게 더 좋은 추정량이 되겠죠. 그리고 예측컨대 이들의 편차는 S2 세타 햇 1, S2 세타 햇 2가 되는 거죠. 그 S2가 결과적으로는 분산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분산, 분산. 분산이 작은 세타 햇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유효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위에 1번으로 올라가면 자료의 흩어짐을 의미하는 분산이 적은 추정량, 다시 말하면 SE가 작은 추정량이 효율적이다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불편 추정량 중에서
표본 분포의 표준 오차 SE가 더 작은 추정량이 더 효율적이다. 모수를 추정할 때 훨씬 안전하다. 이런 얘기고요. 효율성을 가진 추정량을 효율 추정량 또는 유효 추정량이라고 이야기한다. 제가 예시를 들지 않아서 예시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앞서 4분의 x1 더하기 2x2 더하기 x3가 불편 추정량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도 불편 추정량입니다. 그랬을 때 v 4분의 x1 더하기 2x2 더하기 3 더하기 x3는 하고 계산 한번 해 보고요. v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하고 계산 한번 해 봅시다.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14분의 1로 밖으로 나오고 각각의 분산을 취할 건데 vx1 더하기 4vx2 더하기 vx3는 맞을까요? 왜 이쪽에 4가 되나요? 2x2의 분산이니까 제곱 4가 되는 거죠. 그 결과 16분의 1에 시그마 제곱 더하기 4 시그마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즉 16분의 6 시그마 제곱입니다. 아래쪽은 9분의 1에 시그마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즉 9분의 3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제 16분의 6과 9분의 3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9분의 3, 3분의 1이 더 작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4분의 2식이 추정량이 되어도 되고 3분의 2식이 추정량이 되어도 되지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더 분산이 작은 추정량이니까 좋은 추정량이다. 둘 중에 유효한 추정량이다. 이렇게 하면서 효율 추정량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표본의 원소가 3개이면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요. 5개면 5개를 더해서 5로 나눠요. 라고 X바를 계산했던 이유도 불편성과 유효성을 만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치성과 충분성도 만족하는데요. 시험에는 용어상 일치성과 충분성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성입니다.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표본으로부터 구한 추정 값이 확률적으로 모수에 수렴한다. 즉 세타핵과 세타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오차가 충분히 작아지더라. 언제? n이 충분히 클 때.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크다면 참값에 매우 가까운 추정값을 거의 항상 얻게 된다라는 뜻이고, 일치한다라는 단어는 세타 햇이 세타와 일치한다. 그런데 n이 충분히 크면 그들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진다. 이런 해석이다. 일치성을 가진 추정량을 일치 추정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x바를 계산할 때 n분의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럴 때 이 n이 점점 더 커지면, 즉 100개, 1000개, 10,000개 이런 것도 일치 추정량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p햇을 할 때도 n분의 x라고 할 때 그래서 많이 뽑으면 뮤나 p에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런 해석으로도 일치성, 일치 추정량을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성인데요. 충분성 1번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정보와 지식을 모두 사용하는 추정량. 다시 말하면 평균을 계산할 때 x1 더하기 xn 모두 사용하고 n으로 나누죠. 같은 위치로 중앙값을 사용할 수 있어요. 중앙값은 다른 값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한 값만 고려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평균은 모든 값들을 다 반영해서 값을 구하잖아요. 이와 같이 표본의 정보와 지식을 모두 사용하는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다. 정보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충분하게 값이 들어갔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성을 가진 추정량, 즉 충분 추정량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설명한 거지 충분성은 추정량의 값이 주어질 때 조건부 분포가 모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수리 통계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문장으로 나올 때가 있어서 표시만 꼭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번 표본 평균 x바는 미지의 모수 뮤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확률 표본 모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평균 뮤에 대한 충분 추정량이다. 이때 x바와 비교해서 중앙값을 설명하면서 중앙값보다 x바가 더 좋은 추정량인 이유는
충분 추정량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정답이 됩니다. 기출문제 체크. 다음 중 바람직한 추정량의 선정 기준이 아닌 것은 불효일충. 단어를 찾아보세요.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할당성은 아니에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래의 해설입니다. 바람직한 추정량 선정 기준으로 할당성은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불효일충 또는 효율성 대신 유효성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때는 역시 효자 그대로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좋은 추정량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니 이미 우리는 점 추정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다? 모평균 뮤의 불편 추정량은 표본 평균 x 바더라. 모비율 p의 불편 추정량은 표본 미율 p 해시더라.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은 표본 분산 s 제곱이더라. 따라서 뮤 좀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x바를 계산하고 시그마 제곱 좀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s 제곱을 계산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이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추정입니다. 포인트 이스티메이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수 세타를 하나의 수치로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뮤가 궁금해요. 그래서 x바를 계산했더니 160이에요. 그럼 뮤도 160이겠네. 이러한 해석이라는 거죠. 표본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 비율 p를 추정할 때 곧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x바 s 제곱 p 햇을 쓸 것이다. 추정량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 오차를 구하게 되는데 표준 오차 앞서 x바에 대한 표준 오차 S2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또한 S2 p 햇은 루트 n분의 루트 p 1-p. 그런데 교수님, 시그마 제곱에 대한 표준 오차는 따로 없는 건가요?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지금은 x바와 p 햇에 집중해서 계속 기억을 하시고요. 이처럼 미지수의 모수에 대한 불편 추정량 중에서 표준 오차가 더 작은 추정량, 다시 말하면 효율성을 만족하는 추정량,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 오차가 필요하다. 표준 오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 언제나 작으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커진다. 이때 표준 오차랑 표준 편차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또 질문하시는데 표준 편차는 원 데이터 안에서 평균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표준 오차는 x바와 같이 통계량 중에서 뮤와의 차이예요. 그럴 때 원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생각하시면 되고 표준 오차는 S2 x바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둘을 비교해 보면 표준 오차는 루트 n으로 나누어 줘야 되니까 항상 작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표준 편차가 있는 값은 전체 x 값이고요. 표준 오차가 있는 값은 x바의 값이에요. x바는 표본에서의 평균이잖아요. 평균들은 훨씬 조밀하게 모여 있겠죠. 그런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표준 오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 언제나 작으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커진다. 이 부분 다시 해석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x바만 보더라도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러면 시그마가 클수록 전체 값이 커질 거고 n이 클수록 전체 값이 작아지겠죠? 이때 SE x바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오차란 x바와 뮤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좋은 거고요. 작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그마가 작은 값이거나 n이 큰 값이어야 된다. 근데 시그마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n을 키우면 전체 값이 작아져서 정교한 추정을 할 때 많이 쓰는 말이 n을 충분히 크게 한다라는 해석입니다.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모평균 뮤의 불편 추정량은 표본 평균 x바이고 x바는 n분의 각각을 더해서 계산하게 되고요. 앞서 이미 뮤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렸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때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고요. 그런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모집단에서 뮤를 모르는데 시그마는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모집단에서 뮤를 모르는데 시그마를 안다는 거는
연구가 이미 오래되었거나 관행적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그마를 모르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x바도 계산하지만 s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s를 대신 시그마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s를 시그마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표준 오차를 계산할 때 루트 n분의 s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t 분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모비율의 점 추정에서 모비율 P의 불편 추정량은 P 햇이다. 그리고 P 햇이 P의 불편 추정량인 이유는 P 햇의 평균을 계산해 본 결과죠. 이때 여러분들 X는 바이노미얼 NP인 거는 아시죠? 왜냐하면 비율은 찬성할래, 반대할래, 찬성하는 사람 X명에 대해서와 같이 되거든요. 이때 X의 평균은 NP고 분산은 NP1-P가 되죠. 이 정보를 가지고 X바의 평균은 2 N분의 X가 되고 N분의 1 2X 그 결과 N분의 1의 NP 즉 P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해석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VX바도 계산해 주세요. 즉 V의 N분의 X죠. 그럼 n제곱분의 1의 Vx n제곱분의 1의 np1-p 즉 n분의 p의 1-p고요. 그 결과 루트를 씌워서 루트 n분의 p의 1-p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설명해 드렸으니까 혹시 외우시다가 궁금하시면 유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모분산의 점 추정인데요. 앞서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 n-를 나눠야 된다. 그 안에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불편 추정량을 만족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계산하려면 2에 n-1분의 시그마 제곱을 넣어서 쭉 확인하는 거죠. 앞서 플러스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길게 나열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S제곱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야 정도까지만 알면 되시고요. 표준 편차는 모분산의 제곱근이죠. 따라서 표본 표준 편차도 S제곱의 제곱근이겠죠? 이때 표준 편차 시그마에 대한 점 추정량이 표본 표준 편차이고요. 불편 추정량은 아닙니다. 왼쪽 보세요. 플러스 표준 편차 시그마의 불편 추정량이 표본 표준 편차 S인 건 아니다. 즉 S의 기대값과 시그마가 같은 건 아니다. 사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S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거는 맞거든요. 따라서 제곱근을 했다고 같을 수는 없겠죠. 혹시 시험에서 표준 편차 시그마에 대한 불편 추정량은 표본 표준 편차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렸다라고 과감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체크. A대학교 확률과 통계 과목을 수강한 130명 중에서 10명을 임의로 추출한 점수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추정하고 표준 오차 S의 X바를 구하면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니까 뮤이고요. 표준 편차니까 S예요. 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X바와 S제곱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S제곱의 제곱근을 계산해야 되겠죠? X바는 전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는 62가 되고요. S제곱은 그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에 9로 나누어서 662.889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점 추정값은 S제곱이 제곱근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25.75. 이때 X바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S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맞지만 시그마가 없으면 대신 S를 써서 약 8.14다라고 계산해도 된다고요. 잊지 마시고 연습 한번 해봐 주시고요. 기출 체크 하나 더 풀어볼게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1000개의 표본을 취하여 정리한 결과 표본 평균은 100, 표준 편차는 5로 계산되었다. 이때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치는 표본 평균 그대로겠죠? 따라서 답은 100.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치로 가장 적절한 하나의 값이 표본 평균이다. 표본 평균이 100으로 주어졌으므로 모평균의 점 추정치 또한 10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점 추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구간 추정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